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니까는 이거 봐보세요. 이 보수 정부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려운 계층한테 더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자영업자들 손실보전금에 대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손실보전금은 정부가 민간에게 넘겨주는 이전소득입니다. 이전소득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전소득은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정이 투입되는 건데 정부의 재정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소득 재분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시장경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득을 그러니까 이제 벌어들이고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회적인 소득이 있죠. 그의 대표적인 게 이전소득이죠. 이전소득인데 이 이전소득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평상시 얘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한테만 두텁게 지원해주자 하게 되면은 이게 불평등이 더 개선돼야 되는 거죠. 예? 불평등이 개선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지원하면요. 근데 불평등이 오히려 더 심화됐습니다. 심화됐어요. 예? 손실보전금이 이러면서요. 자, 2분기에 1년 전에 비해서 총소득의 증가가 하위 10%부터 상위 10%까지 12분으로 해가지고 10분의 2배율로 딱 봤을 때요. 하위 10% 1분이죠. 1년 전에 비해서 10만원이 증가했어요. 소득이요. 10만원이. 월소득입니다. 물론요. 이게 근데 10분이 얼마 증가했는데 122만원이 증가했어요. 12배 이상 증가했어요. 즉,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증가했잖아요. 소득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는 이전소득 증가가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전소득이 상위 10%는 80만원이 증가했어. 지금 아까 상위 10%가 소득이 122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 80만원이 이전소득이야. 정부가 지원해준,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하위 10%는 9만원.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맞죠. 근데 9만원하고 80만원하고 몇 배 차이입니까? 9배 차이, 9배 차이잖아요. 9분의 1배 안 되잖아요. 특히 3분위 같은 경우는요, 20%에서 30% 사이인데, 이들 중에 차상위 계층도 꽤 있습니다. 3분위는 마이너스 2만원, 오히려 2만원이 줄어들었어. 예? 줄어들었어요. 저 위에 상위 20%에는 62만원, 80만원 이렇게 증가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소득의 증가율이니까는 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잖아요. 예? 이전소득은 원래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소득 재분배가 가다 이거예요. 예? 이전소득의 비중이 상위 10%가 가장 높아. 66%. 소득을 부자들한테 더 소득을 더 그러니까 끌어올려준 거예요. 예? 끌어올려준 거라고요. 하위 10%가 90% 차지하는 것은 워낙 절대액이 적으니까 이게 퍼센테이지를 높게 나온 것 뿐이고요. 예? 앞에서 보여드렸죠. 자, 이건 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있다. 왜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도 그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 했습니까요? 윤석열 정부는, 같은 보수는 뭐냐면요.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지원하는 걸 맨날 강조합니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건지 아세요?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예요.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게 되면 세금도 적게 거둘 수 있잖아요. 재정 지출을 최소화해야지만이 국민들이 뭐냐면은 재정의 의존을 줄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의 의존도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민간 금융에 가서 손 벌릴 수밖에 없잖아요. 민간 금융자본들 돈벌이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채무 노예로 만드는 거죠.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정부 재정을 그러니까는 아껴 써야 된다. 이거 소리는 멋져 보이잖아요. 예? 지출을 최소화한다. 근데 지출 최소화해가지고 누가 덕을 봅니까? 재정의 기본적인 세원은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제투자대조표라는 게 있습니다. 2분기, 상반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나왔는데, 이것이 암시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단기 외채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고 외환보유고는 감소하는, 지금 무역 적자가 4개월째 지금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요. 감소 폭은 커지고 있고, 예? 하고 있으니까요. 국제투자대조표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한 개인들 같은 경우도 대차대조표, 즉 자산하고 부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안의 자산, 우리 집안의 부채, 이거 정리할 수 있잖아요. 한 나라 차원 속에서 정리한 거 뭡니까? 대외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 우리가 해외 자산, 해외에 갖고 있는 부채, 이걸 정리한 게 국제투자대조표입니다.